기술주 랠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랜만에 가치주와 중소형주가 아닌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최근 테크주들이 고점 대비 크게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진 가운데 빅테크들의 대규모 투자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견조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부각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최근 폭락했던 소프트웨어 업종까지 랠리에 동참하면서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마감상 보면 오늘은 다우지수가 0.04%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47%, 0.9% 뛰었습니다. 대형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는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로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2% 넘게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3% 넘게 올랐는데요. 밤사이 오픈 AI에 대한 낙관적인 소식들이 여러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와 오라클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오픈 AI 서비스인 챗GPT 성장률이 10%대로 회복하고 코딩 특화 모델 AI 사용량이 일주일 만에 50%나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픈AI는 이 같은 성장세를 앞세워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 막바지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DA 데이비스는 오픈AI가 다시 구글의 최대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서 이번 투자를 받아 오라클과의 계약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오픈AI의 투자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알파벳은 AI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닷컴 버블 이후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발행한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서 간밤 3% 넘게 올라갔고요. 테슬라와 메타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오른 사이 오늘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금융주, 소비재 업종을 쉬어가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와 월마트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는 대체로 기술주들이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스는 기술주들의 매출 성장 기대치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반면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은 줄었다면서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은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CFRA에서도 역시 기술주 부문의 주당 순이익은 2026년에 32%, 2027년에는 추가로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서 이번 조정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 추가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S&P 500 지수가 이미 단기 매도 촉발점을 건드리면서 CTA 등 추세 추정형 알고리즘 펀드의 주식 매도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주일간 시장 방향과 관계없이 이들 시스템 매매 전략은 순매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은행에서는 특히 S&P 500 지수가 6,707선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향후 한 달간 최대 800억 달러의 추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약 87억 달러의 물량을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에 나올 CPI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를 줄여주는 지표들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뉴욕 연은에서 집계하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치 역시 12월에 3.4%에서 1월에는 3.1%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비관론도 한층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1년간 실직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실직하더라도 새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소비자들은 응답했는데요. 통상 이 두 수치의 격차는 실업률의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고용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는 다시 4주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말 사이 달러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들이 많았는데 우선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중국의 금융당국이 미 국채 비중을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달러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국채금리는 다카이치 트레이드 재개와 중국의 국채 혜택 소식에 장초반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일단 이번 주에 나올 대형 지표 발표를 앞두고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모두 소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자국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오름세 보였고요. 오늘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은 다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금선물은 2.41%로 급등하면서 다시 온스당 $5,000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